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부터 보고 오시죠. 해양수산부 신청사가 동구 북항부지로 결정되면서 명실상부한 해양수도 부산시대가 열리게 됩니다. 특히 동구의 입장에서는 해사법원과 해운기업에 이어 해수부 신청사까지 안게 됐습니다. 그야말로 해양수도 부산의 중심지로 도약할 수 있는 중요한 기점인데요. 원도심의 재도약이 기대됩니다. 보도에 박근수 기자입니다. 부산항 북항 복합항만지구입니다. 지금은 부산항 국제여객터미널 주차장으로 이용되고 있는 이곳에 2030년까지 해양수산부 신청사가 건립됩니다. 행정구역상 동구에 속한 이곳은 7만 2천여 제곱미터 면적에 부지 자체의 확장성 면에서도 최적지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또 KTX 부산역과 부산항 국제여객터미널에 인접해 있다는 점도 이점입니다. 북항의 해수부 신청사 건립이 확정되면서 원도심은 또 한 번 도약의 계기를 맞았습니다. 특히 동구는 해사법원 임시청사와 국적선사인 HMM 본사, 그리고 해수부 임시청사에 이어 신청사까지 유치했습니다. 그야말로 글로벌 해양수도 부산의 핵심 지역이자 행정과 사법, 산업이 집적되는 해양 앵커 도시로 자리매김하게 된 것입니다. 이번 유치는 단순히 정부 청사 하나가 들어서는 의미를 넘어 북항이 대한민국 해양정책과 해양산업의 중심으로 도약하는 새로운 출발점입니다. 이제 해수부 유치를 발판으로 북항 랜드마크 부지에 대형 문화스포츠 복합 동구장을 유치하고 동구의 변화와 발전을 더욱 힘차게 이끌겠습니다. 동구는 지역 발전의 혁신적인 계기가 될 이번 해수부 신청사 건립과 정주 환경 조성에 행정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복합 동구장뿐 아니라 전국 최초의 크루즈 관광특구 지정, 원도심 트롤리버스 운영 추진 등 동구 지역의 관광과 산업을 바꿀 사업들도 하나둘 구체화 단계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적지 않은 경제적인 파급 효과가 일어날 수 있는 만큼 원도심의 경제를 다시 쓸 수 있는 성장의 발판이 동구에서 시작될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해양수도 그리고 해양행정 중심으로의 도약이 동구를 비롯한 부산 원도심의 변신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박근수입니다. 가뭄 피해는 도심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산의 산동네 마을들은 폭염에 물 걱정까지 이중고를 겪고 있는데요. 상수도가 없어 산에서 내려오는 물에 의지해 살고 있는 주민들이 물줄기가 말라버리면서 생활 자체가 어려워진 건데요. 안수민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산비탈에 자리 잡은 부산 북구 만덕동의 한 마을. 마을의 공동 물탱크 뚜껑을 열어보니 안이 텅 비어 있습니다. 이곳에 사는 주민 50여 명은 상수도 시설이 없어 산에서 내려오는 계곡물을 끌어다 씁니다. 공동 물탱크에 물을 모아 집집마다 놓인 소형 물탱크로 옮겨 쓰는 방식인데 최근 폭염에 이마저 말라붙었습니다. 올여름 비도 적었던 데다 극한의 폭염 속에 산에서 내려오던 물줄기가 뚝 끊겨버린 겁니다. 제가 서 있는 이곳이 마을 하천입니다. 물이 말라버려서 이처럼 바닥을 드러낸 지 오래인데 예전 같으면 상상도 못할 풍경입니다. 집집마다 놓인 소형 물탱크도 사정은 마찬가지. 바닥에 남은 물이 전부입니다. 마실 물도 씻을 물도 없어 일상생활이 중단된 상황. 이게 시작된 건 한 2달 전에부터인데 지금 심한 거는 물 한 방울도 거의 남아있지 않는 거는 한 20일 정도 됐어요. 마실 물이 있고 살아야 되지 우선. 마실 물도 있어야 되고 몸도 좀 씻어야 되고. 근데 솔직히 속옷을 못 씻고 있어요. 보다 못한 지자체와 소방이 물 공급에 나섰습니다. 좁은 산길을 따라 소방차가 호스를 늘어뜨리고 마을 물탱크에 물을 채워 넣습니다. 그 물탱크차 6톤짜리 한 대, 4톤짜리 한 대, 2대를 활용해서 30톤 공급 예정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채운 물도 타는 듯한 더위 앞에서는 며칠을 버티기가 어렵습니다. 우리 공공기관에서 여러 각도로 지금 물 공급에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만 그 물량으로서는 우리 마을
분들이 다 사용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해서 앞으로 좀 획기적인 방법으로 이게 지속적으로 좀 물이 공급될 수 있도록 더위에 더해 주민들은 물 한 방울까지 아껴야 하는 유난히 혹독한 여름을 버티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안수민입니다. 기록적인 폭염이 이어지는 경남 지역은 이른바 마른 장마의 여파로 가뭄까지 확산되고 있습니다. 농업용 저수지는 바닥을 드러내고 계곡마저 말라붙으면서 농촌과 관광지 모두 비상이 걸렸습니다. 전주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아이들이 시원한 물속을 뛰어다니며 더위를 식힙니다. 친구들과 물을 뿌리며 장난을 치고 부모 손을 잡고 물에 발을 담그는 아이들. 도심 물놀이장은 잠시나마 무더위를 잊게 하는 피서 공간이 됐습니다. 하지만 기상 관측이 시작된 1904년 이후 122년 만에 처음으로 42.5도를 기록한 양산은 기온이 다소 내려갔어도 불볕 더위는 여전합니다. 시민들은 마치 실외기 바람을 맞는 것처럼 숨이 턱 막힌다고 말합니다. 차로 다니니까 몰랐는데 이제 마트 같은 데 가서 잠깐씩 내릴 때 너무 숨 막히는 느낌이었어가지고 안 나오게 되더라고요. 폭염에 가뭄까지 겹치면서 농촌의 시름은 깊어지고 있습니다. 경남 18개 시군 가운데 11곳이 농업용수 가뭄 비상대응 경계 단계에 들어갔습니다. 도내 평균 농업용 저수율은 6일 기준 37.5%로 평년 대비 52.2%를 크게 밑돌고 밀양은 저수율이 6일 기준 30.3%까지 떨어졌습니다. 계속된 가뭄으로 계곡도 메말랐습니다. 물이 흐르던 자리는 거대한 돌밭으로 변했고 피서객도 지난해보다 75% 이상 감소했습니다. 경남도는 폭염과 가뭄 피해를 줄이기 위해 긴급 예산을 확보하고 대응에 나섰습니다. 예산은 저수지 준설과 양수장 송수관로 설치, 관정 개발, 양수기와 급수 장비 지원, 살수차 운영 등 긴급 용수 확보 사업에 투입됩니다. 특별교부세도 추가적으로 7개 시군 이외에 11개 시군에 대해서도 저희가 농업용수 개발이라든지 가뭄 대책비로서 요청을 하고 있다는 관계 기관과 함께 협력해서 또 폭염과 또 그리고 가뭄에 대해서 행정력을 집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부도 지난 6일 열린 폭염 가뭄 대처 상황 점검 회의에서 남부 지방을 중심으로 가뭄이 심해지고 있다며 중장기적인 대책을 주문했습니다. 특히 남부 지방 중심으로 가뭄이 심화되고 있는데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겠습니다. 당분간 비 예고도 없는 만큼 대체 용수 공급 또 양수 장비 가동 등을 적극 추진해서 안정적인 용수 공급에 차질이 없게 해야 되겠습니다. 기록적인 폭염과 극심한 가뭄 속에 경남 전역이 바짝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기상청은 당분간 비다운 비 소식 없이 무더위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폭염에 가뭄까지 장기화되면서 농업은 물론 도민들의 일상까지 피해가 커질 것으로 우려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전주연입니다. 폭염과 가뭄은 날씨에 크게 영향을 받은 농가에 직격탄이 되고 있는데요. 가뭄으로 인해 더위를 이기지 못한 가축 폐사가 속출하고 있고 농작물 피해도 우려되고 있습니다. 임희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숨조차 쉬기 힘든 찜통 더위에 충남 지역 축산 농가의 피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최근 충남에서 더위를 이기지 못하고 폐사한 돼지와 닭 등 가축은 4만 8천여 마리. 농가에서는 분무시설과 대형 선풍기를 총동원해 체온 낮추기에 안간힘을 쓰고 있지만 역부족입니다. 분무하고 안개처럼 나오는 게 있어요. 네. 그런 거하고 선풍기하고 그런 거 위에는 뭐 달리 어떻게 방법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열대야로 밤에도 고온이 유지되면서 피해를 막으려면 선풍기 등 시설을 24시간 가동해야 하는 상황. 하지만 농민들에게는 쉽지 않은 선택입니다. 급격하게 늘어나는 전기요금 때문입니다. 가축 피해를 막자니 전기세 폭탄이 무섭고 장치를 끄자니 집단 폐사가 우려되는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예전 같으면은 좀 선풍기를 끄고 온도를 조절하면 선풍기가 멈추고 그랬거든요. 근데 지금 원체 막 더우니까 밤에도 선풍기를 멈추질 않고 자동 센서를 해놔도 사용량이 많죠. 그래서 전기세가 많은 거죠.
수확기를 앞둔 농작물 사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직 지자체에 공식 접수된 대규모 피해는 없지만 강한 햇빛과 고온의 열매가 타들어가는 과수 일소 현상과 벼 조기 출수 등 농작물 전반에 생육 장애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일단은 밭작물 같은 경우에는 건조 피해가 예상이 되고요. 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조기 출수가 된다든지 또 원예작물은 스트레스로 인해서 생산성이 저하되고 과수 같은 건 일소 피해가 발생을 하며 전문가들은 당분간 고온다습한 날씨가 지속될 것으로 보이는 만큼 수분 유지와 기온 상승 억제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수분을 계속 유지하시고 지온 상승을 억제해 주시면 되시겠고 그리고 볏짚 등으로 토양을 피복해 주셔가지고 수분 증발을 억제해 주시면 되시겠습니다. 당분간 극심한 폭염이 계속될 전망인 가운데 폭염 피해를 줄이기 위한 농가의 힘겨운 사투는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미정입니다. 지자체들도 폭염 피해를 막기 위해 그야말로 총력전에 나섰는데요. 도심엔 시원한 물 안개가 등장했고 고령층이 많은 농촌에선 찾아가는 건강관리가 한창입니다. 고정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뜨겁게 달아오른 도심 아스팔트 위로 살수차가 시원한 물줄기를 뿜어냅니다. 교차로 건널목엔 내리쬐는 떼약볕을 피할 수 있는 대형 그늘막이 펼쳐졌습니다. 산책로 일대엔 이른바 쿨링포구가 등장했습니다. 기온이 높고 습도가 낮을 때면 어김없이 미세한 물안개를 분사해 주변 열기를 훌쩍 낮춰줍니다. 지자체가 도심의 체감온도를 끌어내리기 위해 가용 장비를 모두 동원한 겁니다. 현재 북태평양 고기압 및 티베트 고기압 영향으로 고온다습한 남풍류 유입으로 전국적으로 폭염 및 열대야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야외활동 자제를 해주시기 바라며 폭염에 대처해서 상시 비상근무 체계에 돌입하였으며 폭염 저감 시설 운영, 물품 지원, 냉방비 지원 등으로 적극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르신들이 많은 인근 농어촌 지역은 온열질환 예방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한낮 폭염 속 무리한 농작업은 자칫 치명적인 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공무원과 보건소 직원들은 직접 논밭을 돌며 순찰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무더위 쉼터로 지정된 마을 경로당은 찾아가는 건강관리소로 변했습니다. 어르신들의 혈압을 꼼꼼히 재고 시원한 물을 나누며 폭염 대처 요령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엄청 좋지라. 우리가 젊은 사람들이 왔다 가면은 길을 받아갖고 더 좋아. 더운 게 걱정되지라. 어쩔란가 우리도 그럴란가 싶어갖고 걱정이 되지. 이제 어르신들이 많이 모여 계시는 그 쉼터 경로당에 와서 혈압 체크도 해드리고 건강 관리도 해드리면서 이 폭염기에 어떻게 하면 건강하게 보내실 수 있는지 보건 교육도 하고 살피러 저희가 경로당을 순회 방문하고 있습니다. 올여름 전국에서 발생한 온열 질환자는 이미 2,000명을 훌쩍 넘어섰습니다. 각 지자체는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하고 폭염에 취약한 야외 건설 노동자들의 휴식 시간이 잘 지켜지고 있는지도 점검하고 있습니다. 절기상 가을의 문턱인 입추로 접어들었지만 폭염의 기세는 좀처럼 꺾이지 않고 있습니다. 당분간 밤낮 없는 찜통더위가 계속될 것으로 예보된 만큼 가장 더운 한낮엔 야외 활동을 피하고 폭염 행동 수칙을 반드시 지켜야겠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고정민입니다. 재난급 폭염으로 인명피해가 늘고 있습니다. 전북 김제에서는 전동 휠체어를 타다 넘어진 80대가 쓰러진 채 방치돼 숨지는 등 고령층 피해가 잇따르고 있는데요. 정명기 기자의 보도입니다. 전북 김제의 한 도로변. 지난 5일 오후 2시 반쯤 80대 남성이 전동 휠체어 옆에 쓰러져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귀가하던 중 휠체어에서 넘어져 폭염 속 도로에 2시간가량 방치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발견 당시 체온은 42도를 넘었고 열사병으로 숨진 것으로 보인다는 의사 소견이 나왔습니다. 이처럼 밭이나 길가 등 폭염에 그대로 노출된 야외에서 어르신들이 쓰러져 목숨을 잃는 일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폭염 시작 시간대에 가서 차례동하시는 거랑 재난방송이나 마을방송 같은 걸로 시민분들한테 알려드리는 거. 7일 오전 6시 기준 전국에서 온열 질환으로 숨진 사람은 25명으로 늘었고 누적 환자는 2,665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각 시도에 현장 상황관리관을 보내 최고 수준의 대응을 요청한 상황. 사망자 발생 중에
텃밭에서 아침에 일하다가 사망하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고령 농업인들을 80세 이상 농업인들에 대한 또 80세 이상 독거노인들에 대한 관리가 의식이 의려지거나 경련 같은 열사병 증상이 나타나면 곧바로 119에 신고해야 합니다. 온열 질환이 의심되는 환자는 시원한 곳으로 옮기고 옷을 느슨하게 풀어 목이나 겨드랑이 같은 큰 혈관 부위에 찬물이나 젖은 수건을 대 체온을 낮춰야 합니다. 다만 의식이 없는 환자에게 물이나 음료를 억지로 먹이면 폐렴까지 생겨 더 위험할 수 있어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숨이 막힐 듯한 더위가 이어지는 가운데 특히 체력이 약한 어르신들을 위한 주변의 세심한 관심과 돌봄이 절실합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명기입니다. 그야말로 가마솥을 방불케 하는 역대급 무더위, 언제까지 이어질까요? 이번 주말에는 더위의 기세가 다소 꺾일 전망이지만 폭염이 완전히 물러가는 것은 아닙니다. 날씨 전망을 김신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올해도 입추 매직은 없었습니다. 가을이 시작된다는 절기 입추인 7일에도 무더위는 이어졌습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오전 11시 기준 경기도 18개 시군을 비롯한 곳곳에는 폭염 중대경보가 유지됐습니다. 우리나라를 덮고 있는 북태평양 고기압 세력과 그 상층에 덮고 있는 티벳 고기압 세력이 겹쳐지면서 열돔이 형성되어 또 공기가 정체하면서 뜨거운 열기가 빠지지 않아 식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낮 기온도 40도 안팎까지 오르고 밤 기온이 크게 떨어지지 않는 열대야가 이어지면서 40도에 육박했던 기록적인 폭염은 이번 주말부터 조금씩 누그러질 전망입니다. 기상 전문가는 토요일 국지적으로 소나기가 내리면서 견고했던 열돔 현상도 점차 약해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동해안과 제주에는 동풍의 영향으로 많은 비가 예상됩니다. 다만 더위가 완전히 물러가는 것은 아닙니다. 9월까지도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낮 기온이 30도를 웃도는 더위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피크는 이제 지나갔습니다. 그 이유는 조금씩 낮아지지만 33도 이상의 그런 폭염 일수 기준에 해당되는 날씨는 9월까지도 이어질 것으로 보이고 아침 기온이 25도 이하로 떨어지지 않는 열대야는 역시 9월까지도 이어질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잇따라 발생한 태풍도 폭염을 식히기에는 역부족일 것으로 보입니다. 기상청은 13호 태풍 돌핀이 10일 중국 상하이 남쪽에 상륙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제15호 태풍 차놈 역시 한반도를 비껴갈 것으로 예상되면서 한반도에 직접적인 비를 뿌릴 가능성은 크지 않을 전망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신혜입니다. 박완수 경상남도지사가 합천군의 양계 한우 농가를 찾아 폭염 대응 상황을 점검하고 가축 피해 예방을 위한 선제 대응을 주문했습니다. 박 지사는 현장을 방문해 쿨링패드와 환풍기, 안개 분무시설 등 냉방시설 운영 상태와 축사 내부 온도, 가축 건강관리 상황을 살폈습니다. 농가들은 폭염 장기화로 전력 사용이 늘고 가축의 사료 섭취 감소와 생산성 저하, 폐사 위험이 커지고 있다고 호소했습니다. 박 지사는 피해가 발생하기 전 농가별 여건에 맞는 선제 대응과 함께 ICT를 접목한 스마트 축산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경남도는 온도 저감 시설 지원과 긴급 급수, 살수 등 폭염 피해 예방 대책을 지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해 시가 연일 이어지는 폭염에 대응해 현장 중심의 폭염 대책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김해 시는 폭염특보와 기상 상황을 상시 점검하는 한편 무더위 쉼터 등 폭염 저감 시설을 집중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 생활지원사와 방문 간호사 등 전문 인력 191명을 투입해 독거노인과 폭염 취약계층 3,000명의 건강 상태를 밀착 관리하고 있습니다. 농촌 지역에서는 농작업 자제와 충분한 휴식을 안내하고 폐지 수집 노인을 대상으로도 별도 예찰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김해시는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폭염 대응에 행정력을 집중할 방침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